도대체 장동혁 대표에 뭐가 도움이 되냐. 컷오프가. 첫째는 민주당이 그 김부겸이란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이렇게 민주당은 이제 대구 경북 통합 문제 해결하겠다. 뭐 신공항 빨리 추진해서 그런 걸 계속 이제 김부겸한테 공약식으로 계속 쏠 거야. 그렇겠죠. 네. 문제는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12명이에요, 대구에. 12명 중에서 5명이 출마했어. 네. 초선도 나오고 육선 국회 부회장도 나왔어요. 네. 그때 제가 뭐 그 사람들 워낙 잘 아니까 당신들이 도대체 염치가 없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구 경북 통합 문제, 호남은 되고 대구 경북은 밀려가지고 왕따 돼버렸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저끼리 뭐 이견 나누고 하다가 안 됐어요. 네. 대구 경북 조율도 안 됐어. 두 번째는 신공항 건설이라는 게 거의 중단돼 버렸어요, 지금. 네. 뭐 돈이 문제가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대구 신청사 이전 문제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대구시장 하려고 5명이나 나왔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보수가 겸열되는 한동훈의 그러한 배신 행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네. 대구에도 뭐 2명인가가 그쪽 한동훈계에 그 속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 말로 하면 얌통머리들이 없다. 얌통머리들이 없다. 그런데 네. 그냥 놔뒀으면은 이 사람들은 다음에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진숙 후보가 1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진숙 후보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됐어.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할 명분이 있는가요? 한 번도 국회의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 이진숙이라는 사람한테 시장 후보로 나가서 졌어. 네. 근데 다음에 저는 뭐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명분이 없죠. 그런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건 뭐냐면은 그 대구의 기득권의 카르텔들이 너무 강하게 엎어져 있다. 또 하나는 그런 카르텔들이 엮여 있는 것이 소위 용기도 없고 희생정신도 없어요. 그냥 대구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만 갖고 있거든. 네. 그래서 자성자박이다. 대구 국회의원들의 자성자박인데 어쨌든 주호영이란 사람이 육선이니까 네.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이진수가 같이 컷오프 도대체 이 발상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대구 시민들, 대구 국회의원들 싫어합니다. 네. 뭐 지지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닌 이진숙 위원장한테 여론조사에서 다 밀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싫어하는데 이런 식이야. 내 자식이 좀 잘못을 했어. 또 보기 싫어. 뭐 맨날 놀기만 하고 깽판 치고 막 이래가지고 내 자식이 막 머쓱해. 근데 제가 엄마가. 무슨 말씀할지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막 머쓱한데 옆집 아줌마가 떠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너 자식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막 때리면은 머쓱하든 욕하든 엄마가 기분 나쁘죠. 엄청 기분 나쁜 거야. 지금 혼내도 내가 혼내야지. 대구 시민이 딱 그 상황이야. 혼내도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 내가 혼내려고 했는데 왜 공간 그러니까. 위에서 마음대로 날려버리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하나의 여론의 척도잖아요. 그렇죠. 네. 대구는 뭐 몇 번의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당원에 의해서든 뭐 그냥 대구 시민에 의해서든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1위를 올라갔어.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단 판단이 그냥 결정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대구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엄청 뭐 솔직히 말하면 좀 비굴하다. 그리고 대구답지 못하다. 대구는 나름대로 좀 진중해요. 그리고 자기의 희생이라는 게 저도 뭐 대구 사람이지만은 네. 자기의 희생을 통한 그것도 자기 용기 있게 그 부패들하고 또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정권하고 힘 있는 자들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는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몰라요. 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도 대구에 지금 하남 민심을 돌리기에는 좀 힘들다. 힘들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누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 영향이 김부겸이 나올 경우에 엄청 어려운 선거. 그 대구에서 민주당 시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간다. 민주당은
줄 게 너무 많아요. 음. 뭐 대구 경북 통합도 그러면 날짜까지 정해서 주고 그러면 뭐 예산도 뭐 5조 시계가 4년간 4조 시계 5년간 준다. 뭐 공항 이것도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라든지 막 갖다 붙는 거야. 그래서 날짜가 얼마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구 시민들의 그러한 감정을 건드리는 그러한 공천은 저는 국민의힘에도 좋지 않고 장동혁 대표한테도 좋지 않고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호영 의원을 꼭 컷오프하고 싶었으면 저는 컷오프가 아니라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경선 붙이면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이나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그게 주호영이라는 정치인에게 더 큰 타격이 됐을 텐데 컷오프를 시킴으로써 주호영 의원이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을 오히려 만들어준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대구 감정이 야 주호영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란다니까. 그럼 주호영이 지금 뭐 한동훈계가 그러면 주호영은 무소속 가고 네, 한동훈이 그 자리에 나오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네. 근데 조영 의원이 그렇게 자기 자리 내놓으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육선했으니까 다음에 공천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해요. 울산 간다는 울진 간다는 얘기도 있어. 울진으로요? 고향이니까. 아, 대구는 이제 그만큼 좀 됐으니까 대구에서 출마하는 건 이제 힘들어졌어. 이번에 네. 이 사건으로. 네. 그래서 뭐 자기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무소속 가가지고 한동훈한테 그 자리를 준다. 주호영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으면 어차피 국회의원을 못 하니까 무소속을 고민할 수 있어도 지방선거는 2년 동안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 또 다른 결단이죠. 주호영은 또 같은 경우가 옛날에 무소속 하면 나왔어. 네네. 나와서 됐잖아요. 그건 국회의원 선거였죠. 그러니까 네. 겁이 없어. 그럼 뭐 진짜 뭐 우리 나이에 같은 또래니까. 그래서 뭐 그 주호영 의원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건 처음 5명이 국회의원이 5명이 출마를 하면 중간에 조율을 좀 하든지. 그렇죠.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이런 망신을 당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번 컷오프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됐다. 한 사람 주호영한테. 오히려 주호영 의원을 살려주는 결과가 났다. 주호영 의원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고 대구 걱정하는 많은 언론인들이나 대구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저도 뭐 의아하다 이래 봤는데 그게 과연 국민의힘을 위해서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뭐 저는 그쪽에 만나서 좀 뭐 물어본다 해서 좀 만나봤는데 그 전에 저는 사실은 대구시장 추천 안 했어요. 대구시장은 이게 행정이고 사실은 지금은 이재명 독재 정권으로 가는 상황인데 대구시장이 묶여가 되겠느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국민들의 그 기대도 있고 하니까 국회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안 하고 시장 출마를 했잖아요. 네. 예비후보 등록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본인의 결정인데.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이 저는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뭐 분들 한 10년을 좌파들하고 싸워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하든 뭘 하든 이 좌파들의 그 부패 그다음에 독재 독단 이런 부분들하고 문재인 때는 뭐 헌법에 자유자를 빼려고 엄청 했잖아요. 그랬죠. 친북 친중 행각했죠. 반미 행각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냥 언론에서 띄워주는 그러한 그 전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좌파들하고 정말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사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래 봐서 이진숙 위원장, 이진숙 후보한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보궐선거가 되든 그렇지 않고 뭐 경기도 얘기도 나오고 하면은 내가 당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당원들을 위해서 혹은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 한번 하겠다. 내가 뭘 안 하더라도 희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당원들이 이진숙 위원장까지 엮여서 컷오프된 데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그 전통 당원들의 마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과를 뒤바꾸진 못한다 치면 국회의원 자리, 그러니까 대구에서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지금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하죠. 대구시장 후보가 될 텐데 그럼 그 자리라도 보궐공천을 이진숙 의원한테 줘야만 이 성난 당원들의 마음을 조금 다독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추경호하고 윤재욱 두 사람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의원들은 윤재욱 쪽으로 많이 붙었더라고. 의원들은 네.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근데 두 자리 두 사람 중에 많이 된다면 보궐선거 지역이 나오는데 그 네. 부분은 이제 뭐 이정현 공관위에서 하는 건가 그거는 뭐 고민을 장동혁 대표의 목 아닌가요? 그래서 이 그렇죠.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고심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자리다 이래 보는 거죠. 또 뭐 서울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지금 보궐선거 지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구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에 제가 합당을 했다. 그럼 제가 나가도 보궐선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회로 들어가서 그러한 나름대로 바깥에서의 전사들이 들어가서 좌파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당에서 합당을 했는데 나보고 뭐 어디 다른 지역이라 경기도지사라도 나가라 이러면 저는 받아요. 왜? 그게 희생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은 그것을 두려움 없이 내가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초선 때 나갔을 때 5대 65를 뒤집었잖아요. 제가 5% 상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에 그 당의 후보가 65% 나왔어요. 여론조사에서. 그건 내가 뒤집었거든. 그래서 선당 후사라든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희생을 할 거냐를 고민을 해라. 내가 무엇을 할 거냐 고민보다 내가 무엇을 희생할 거냐 고민을 해야지 그게 올바른 정치인이 되는 거고 또 이진숙 후보 같이 앞으로 큰 그림을 좀 그리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목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어쨌거나 조은진 대표님의 말씀 중에 핵심은 이 대구의 인위적 컷오프로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주호영 의원만 희생자를 만들어주면서 뭔가 반발할 수 있는 그 명분을 만든 게 아니냐. 근데 주호영 의원이 지금 뭐 저는 뭐 주호영 의원 너무 잘하니까 자기 지역을 무소속 나가서 떨어질 거 알면서 자기 지역을 희생하면서 한동훈계하고 손을 잡는다? 그거는 소설이 한동훈계의 생각인데. 그 주한연대 가능성, 주호영 의원도 모든 가능성 열어뒀다라고 하는데 그건 가능성이 제로입니까? 가능성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안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그러면 건가요? 저는 한동훈이 네. 출마할 수 있어요. 모르겠네요. 지금 계속 간보고 아니, 있고 부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부산 가서 자기 지지자들 불러서 뭘 하고 대구 성문시장에서도 하고 또 뭐 저 경동시장 가서도 하고 뭐 이랬어. 네. 지금 예비 후보 선거 아니죠. 기간이에요. 등록 안 했죠. 네. 아니 선거 기간이라. 아니죠 그것도. 본인은 아닌데 네. 본인은 등록 안 했는데 네. 선거 기간이야. 그렇죠. 네. 선거 기간에 절하는 것은 출마함과 동시에 다 불법이에요. 아하. 선관위는 그냥 지켜봐요. 네. 아직 후보가 아니니까 당신 뭐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후보 등록하는 순간 지난번에 대구 가서 뭐 이래되든 저래되든 하겠다. 그거 당신 출마한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 다 선거법 다 걸려요. 그래서 선거법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출마 못 하는데 저는 그래 보거든. 선거법에 문제가 있네. 선거법에 걸렸다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선관위는 출마하기 전까지는 아무 답을 안 합니다. 그 사람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막상 출마를 하면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제재를 가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출마해라. 부산을 하든 대구를 하든 네 하고 싶은데 해라. 그 다음 책임은 네가 져라. 5년간 선거법 위반 100만 이상 받으면 5년간 출마 맞아요. 금지예요. 못 나오죠. 네. 그래서 제발 좀 출마해가지고 무엇이 선거법 위반이 된지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해봤잖아요. 그런 경우 가지고 선거법에 사전선거, 지금 예비후보 선거 기간이라 120일이
120일. 선거 전 120일. 그렇죠. 네. 예비후보 선거 기간인데 저렇게 막 한다? 야, 저게 가능한가? 저는 선거 많이 치러봐서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출마해봐라.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출마해보면 결과는 나온다. 그러면 5년 동안 저는 아이고 잘 됐다. 5년간 출마 금지시키면 좀 잊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출마를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날아갈 것이다. 결국 선거 경력이 많은 조원진 대표님은 지금 저러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대구 기웃, 부산 기웃, 서울 기웃거리는 게 선거법 위반의 자살행위다라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본인이 원했던 안 말씀해 원했던 네. 그 지역의 한동훈 사진을 가지고 나오고 한동훈의 무슨 그걸 한다 뭐 훈인가 위도 훈인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 그리 한다 그거를 막 한동훈을 구한다 이거 다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했는 저는 사실은 좀 의아스럽게 하는 게 그것을 기획한 자들이 누군가 이게 선거법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말 한마디에 자기 의도하지 않은 지지자가 예를 들어 사진을 들고 나왔다든지 집단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것은 뭐 제가 충고해 줄 필요도 없어요. 등록해라. 등록해보면 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야, 선거법 이슈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건데요. 한동훈의 이 보따리 장수 행보가 전국적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지금 단계 수사는 왜 안 하냐,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가족의 IP나 당원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이 관심이 있으면 이 수사도 제가 봤을 때 피의자 조사는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한두 달 안에 한동훈을 소환 조사할 수도 있어 보여요. 경찰한테 검찰은 이제 힘이 이제 없으니까 네. 경찰한테 모든 이제 정치의 행보가 달려 있다. 그것은 단계 게시판에 나왔는 글들이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그러한 얘기들이 본인 가족이 했다고 절대 믿기 싫어요. 그런데 그래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소양이나 심성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래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들을 이 방송에서도 유튜브 방송에서조차도 그 말을 꺼내기 힘든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 수천 건이 그래 한다. 그거는 전 천몇백 건이 그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수사를 끌어가지고 한동훈이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보수 분열 세력으로 보수 개멸을 시켜놓고 이제 또 나머지 남아있는 보수자도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결코 올바른 그런 정치할 사람은 못 된다 이래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선거법이든 당원 게시판 수사든 한동훈의 발목은 묶일 것이다라고 대표님께서 전망해 주셨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아까 대구 주한연대 이야기도 나왔지만 부산 같은 경우도 뭔가 마땅한 한동훈 대항마 카드가 없다. 한동훈이 비집고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마땅한 후보 공천을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뭐 친한 게 일방적 바람이죠. 아니 한동훈을 제명시켰는데 한동훈이 출마한다고 공천을 안 하면은 정당 문 닫아야지. 그럼요. 무조건 공천해야죠. 국민의힘 문 닫아야지.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 공천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한동훈의 대구나 부산 출마 기웃거리고 나중에 출마를 할지 결국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할지 모르지만 이런 행보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이나 보수 결집에는 좀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방해 정도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선거가 한 100일 남으면은 네. 막 싸우더라도 그냥 선거 끝나고 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할 지금은 때까지는 일단 우리 당이 이겨야 되니까 우리 당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선거 끝나고 잘잘못 따지자가 일반적인 모습이죠. 지금은 장동혁 대표를 저렇게 건드려 가지고 도움이 될 게 있나? 자기한테도. 저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대강 예측을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 대표가 선전했다, 그냥 비슷하게 됐다, 좀 실패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평가들이 나오겠죠. 결과를 장동혁 가지고. 대표가 나 안 물러난다 그러면 못 물러나요.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은 전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이러면은 되는 거야. 그런데 전당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비대위도 말이죠. 자기들 비대위 꿈을 꾸더라고. 아니 비대위는 그냥
이렇게 누가 송원석이가 비대위원장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대위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절차가 있는 겁니다.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중앙상임위 동의도 네. 받아야 되고 전체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전체 당원들이 비대위 노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그게 뭐 쉽게 뭐 비대위가 넘어간데 장동혁 대표가 나 물러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1년 6개월 동안 뭐 더 내 임기 동안 하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쫓아보내요? 결국 그리고 전당원 재심 투표를 하면 우리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뭐 잘못해가 지방선거가 진다 이 차원이 아니야. 음. 하나는 일단 그 탄핵에 따른 내란 프레임이 하나 걸려가 있잖아요. 네. 두 번째는 그 내란 프레임이 거는데 이 탄핵을 시킨 자들이 누군가 그 한동훈계가 아니면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한동훈계라는 게 계속 장동혁에 대한 비판하고 조중동이 비판하고 뭐 이래 하잖아요. 네. 그럼 결과는 뭐야? 저 사람들이 깽판을 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의 책임감이 더 없어져 본 거야. 이거는 나는 정도로 해가지고 지방선거 치르려는데 계속 조중동이 뭐 누가 오세훈하고 뭐 한동호하고 그다음 이준석이 합쳐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게 조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다 골목대장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좀 강하게 어떤 생각이 나는 내 정치대로 간다.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하고 뭐 저는 선전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뭐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책임을 질 건 내가 지지만 내가 당대표를 내려놔야 된다. 그거는 조중동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한동훈 너가 도대체 이번 선거에서 뭘 도와주고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로들이나 조중동이 하는 행위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재명 정권은 독재 정권 가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뭐 조선일보 사설이든 어디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메인으로 매일 때리는 건 장동혁 대표고 국민의힘 지도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 보고 이 청와대 업무 보고 했잖아요. 네. 업무 보고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나왔잖아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때 이재명이 계속 묻잖아. 네. 아니 그 뭐 TV조선하고 네, 그다음에 종편들. 저 채널A하고 MBN 뭐 이런 부분 종편들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럼 방송통신위원회 양심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없애겠다 소리 못 해요. 그럼요. 계속 물으니까 여러 어떤 문제들이 중첩이 돼가 계속 나오면은 이게 재심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벌점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점이 쌓이면. 지금 네. 조중동이 종편을 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제는 뭐 그냥 이재명의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면은 써야 되고 해야 되니까 지금 보세요. 노란봉투법 문제가 터졌죠. 한국이란 이 소위 이재명의 그 행위라든지 사법상 3법 뭐 그다음에 공수처 뭐 등등 해가지고 공수처법 뭐 해가 막 터지잖아요. 중수청법하고. 네. 근데도 그것만 해서 시리즈도 일주일 더 해. 안 하잖아요. 그냥 수박과 달치로 면피만 해.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뭐냐. 장동혁 대표만 막 공격해. 정신들 좀 차리라고. 원로들도 그렇고 소위 보수라고 참칭하고 있는 언론들도 정신들 좀 차려라. 정신 차려라. 지금 당신들이 지금 이럴 때냐. 나라가 지금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언론의 역할이란 견제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정론입필이란 뭐예요? 다 그래서 아이고 막 언론도 이제 끝났다. 방송통신법 장악되면서 이제 끝났는데 어려운 선거를 이번 지방선거를 장동혁 대표가 치를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래 보는 거예요.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